네,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물 숫자에서 수요일. 네, 비가 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현재 기온 18도인데 낮 최고 기온도 18도로 예보됐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씨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성과급 지급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그려온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오늘 오전 10시에 최종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좋은 합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GTX-A 공사 현장 철근 누락 관련한 현안 질의를 벌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여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이 이제 5월 20일인데요. 5월이 이제 11일 남았죠. 그리고 선거는 6월 3일에 있고요. 11 더하기 3 하면 14. 네, 이제 지방선거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6월 3일에는요 아침 방송 없고 저녁에 개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TV와 함께 떠오르는 뉴 이재명, 시방쇼의 신인규 변호사와 박영식 앵커, 그리고 우리 김용민 TV의 거의 전속 출연자나 다름없는 이석현 평론가, 그리고 김용민이가 함께하는 개표 방송이 6월 3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 당일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안동에 가서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이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커진 에너지 수급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원유, 석유 제품 LNG가 부족할 경우 서로 빌려주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고 비축, 수급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정제 능력과 일본의 비축량을 결합해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미워해야 하는 것이 상책이고 상식이었던 한일 관계가 이렇게 풀리는군요. 실용적 행보에 이재명 대통령 이후 달라진 뉴 노멀이 됐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이 소식을 일면 머리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일보의 관점이 주목됩니다. 땡크데이 도대체 누가 기획했는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에 땡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쓴 텀블러 행사를 벌여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 사람이 사과했고요. 그 이전에 보고받고는 진노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 정용진 회장의 사과와 대표 경질 조치에도 논란은 내부 검수 시스템 부실, 굿즈 마케팅 과열, 역사인식 부재 문제로 번졌는데 과거 정용진 회장의 멸콩 발언까지 재소환되면서 불매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완배 기자 모처럼 연결해서 정용진의 신세계의 이 같은 만행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여권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전북은 당연히 이기는 걸로 생각했던 민주당. 최근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1위에 오르니까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와 중앙당 인력을 전북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자신의 제명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 비판하며 선거가 사실상 정청래 대 김관영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이슈를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범여권 표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 공인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고, 조국 후보는 검찰개혁 이력과
친문계 지지를 앞세워서 민주 진보 적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화답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방송 내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총파업을 23시간 남겨둔 새벽 1시쯤 사후 조정을 주재하던 중앙노동위원장이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5시간 만입니다. 중노위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자율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정리됐는데 우리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자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10시에 온답니다. 이틀째 협상은 저녁 시간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성과급 기준과 형식에 대해 노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겁니다. 종료 시간인 저녁 7시, 중노위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마지막 검토에 들어가며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10시에 회의가 재개되면 노사는 중노위 조정안을 받을지 별도의 자율안에 합의할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시타데와 전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차량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앞으로 들어섭니다. 고향 안동에 하루 먼저 내려와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호텔 입구까지 직접 마중 나와 국빈급 예우를 다했습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걸 재현한 겁니다.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고향 방문에 대한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安東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두 정상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한일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희 탄광 DNA 분석과 국제 스캔 범죄 대응 등 일본의 전향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15년 초선 의원일 때 구두발로 보좌진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는 5시간 뒤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체적 폭행 경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과거의 미숙함과 불찰을 깊이 반성한다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낮 없이 헌신하던 동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대표로서도 사과드립니다. 후보들의 부족함 이런 부분은 당대표도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김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출정식이 예정된 만큼 사과해야 할 건 빠르게 사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보좌진 출신으로서 더욱 분노한다며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조국 후보의 조국혁신당도 떠밀리듯한 사과라면서 까도 의혹이 이어지는 까도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